3년? 4년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 그걸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강의랑 워크숍을 이거 한 3년 정도 했는데 한꺼번에 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그걸 흡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기도 하고 좀 어, 적용하기에는 그리고 다 1인 기업자나 우리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워서 제가 올해는 좀 쪼갰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몇 가지 주제에 관련된 거 그리고 금요일 날 한국 금요일 저녁이죠. 오늘 목요일 미국은 금요일 새벽 그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2탄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 날 10시에 또 2탄 있겠습니다. 자, 트렌드라는 게 우리가 키워드가 해마다 많이 나오죠. 중요한 키워드가 있고 거기를 뒷받침하는 또 여러 가지 트렌드 키워드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냥 키워드만 알고 있고 혹은 키워드만 외워서 그걸 해시태그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정도만 하지 또 많이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들 하세요. 책에 있는 게 사실 보고서 같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내 걸로 가져다 쓰는 게 더 중요한데 그냥 단어만 알고 있는다기보다는 트렌드라는 거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시대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는 거. 그럼 그 경향을 알게 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혹은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때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우리 고객이 시대에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골목에서 고객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 노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질문만 하면 되고 그 답을 알면 된다. 요즘 사람들이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실 요즘 컨텐츠가 24시간 동안 보려고 하면은 온갖 콘텐츠를 우리가 24시간 내내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우리가 결국 플레이하는 거,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콘텐츠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 너무 많고 돈은 없다. 돈은 늘 없다고 얘기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사,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 그 패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핫플도 얘기를 많이 하죠. 핫플. 어디를 가는지, 요즘 여기 동네가 뜬대. 라고 하면은 거기 가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왜 가는지, 그런 사람들의 속성을 이해한다고 보면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 비즈니스를 끌고 오는데 조금 더 쉬워요. 2024년, 25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제가 소상공인, 1인 기업가들, 특히 개인한테 필요한 키워드들을 좀 추려봤어요. 이 트렌드라는 게 어떤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렌드 키워드가 2024년, 25년, 뭐 26년 이렇게 매해 나오지만 그게 그렇게 딱 분절돼서 어, 떨어진 단어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만 이 단어가 이 키워드가 뭐 유행이고 내년에는 그게 사라져 이러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 흐름이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또 이게 뭐 흐름이 나오기는 했는데 점점 더 강화됐어.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이라는 거, 개인화돼 가고 있다는 거. 예전에 23년에 나노 사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가 모든 트렌드 책에 쪼끔씩 다른 단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는 보면은 인제 원 포인트 업이라는 거 트렌드 코리아 맨 마지막 키워드로 나와 있어요.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그리고 라이프 트렌드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 솔로프러너 시대다. 개인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대예보라고 또 새롭게 트렌드 얘기를 쓰시는 송기령 박사님 얘기를 보면은 핵 개인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노 개인 시대가 왔다고 하고 올해는 그 개인이 나를 수식하는 한마디,
나를 명명하는 한마디, 그게 꼭 필요하다. 그거는 내가 일하는 씬에서, 어, 떠올려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려면 뭐 한 가지를 가지고 파야지 그 사람이 떠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이랑 차별화되는 거여야지만 좀 더 독보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렌드 노트에서는 지난해에는 뭐 지성 소비, 경험 소비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여가의 레벨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왜 러닝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클라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일상이 굉장히 여가랑 묶여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 경험 소비. 경험 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브랜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잖아요. 브랜드가 다른 사람한테 인식되고 기억되려면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주느냐예요. 그 핵심 경험이 내 브랜드의 정체성이자 컨셉이거든요. 그러려면 그 경험을 온전하게 고객들이 다 느끼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을 할 건지, 어떻게 컨셉화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것도 되게 뾰족해야지만, 어, 컨셉이 잘 드러나고 그 얘기는 어, 나의 타겟을 조금 더 좁혀야지만 어, 조금 더 뾰족한 컨셉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다 브랜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트렌드 모니터가 굉장히 잘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말고도 트렌드 모니터도 보시면 트렌드 코리아도 여기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조금 풀어놨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에는 나 중심적인 선택적 경험, 그다음에 셀프 리서치 라이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다 위에서 얘기하는 개인의 시대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나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사람들은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구매하려고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남을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거가 뭐지? 내 삶에 어떤 윤택함을 주지 이 브랜드가 이 물건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거 뭐 딱 올해만 나온 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개인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매할 때 타인을 배제하고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는 어, 자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셀프 리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경향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추구미거든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라는 책에는 이제 올해 이게 추구미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은 Z세대 책, 트렌드 Z세대를 위한 또 트렌드 책이 있어요. 그거는 작년에 이 추구미가 거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새롭다기보다는 최근 한 2, 3년간 안에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책에는 이걸 메인으로 쓰고 어떤 책에는 그거를 밑에 서브로 그냥 본문 안에 녹이기도 했어요. 결국은 제가 다 건져 올려 보니까 요 얘기들이 메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개인화된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경험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탐색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토핑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음, 돈을 많이 쓸 수 없고 우리가 뭔가 변화는 주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 하나 토핑 하나 살짝 얹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고 혹은 토핑 우리 뭐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토핑 넣을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나 중심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넣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토핑 경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얘기를 하나로 묶으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걸 찾아서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나는 어떤 삶을 앞으로 살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비즈니스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핑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취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얹으려고 한다는 거.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10가지 키워드를 항상 내놓는데 그중에서 맨 앞단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전에는 나노 사회였고 작년에는 분초 사회였고 올해는 옴니보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잡식성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섞어놨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나이로 어, 타겟을 구분할 수 없다, 지금은.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그들의 어,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기분이나 상황이나 이런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를 정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에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는 거, 나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 근데 그게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모그래픽적인 세그멘트가 아니라 COG라는 타겟을 한다는 거는 여기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인데 어떤 무게중심이냐면은 굉장히 핵심이 되는 어떤 한 포인트를 탁 쳤을 때 그걸로 적이 무력화되는 거. 그거 하나만 건드리면 나머지 다 힘이 없어지는 거. 그 핵이 뭔지 그걸 찾아서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된다. 조금 더 정확하고 날카로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핵 개인화 시대가 되어서 너무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이 사람들 하나로 묶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좁혀서 가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같은 작은 브랜드 개인 브랜드는 그 펼쳐져 있는 거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묶어서 내 타겟 고객으로 가져가고 그들과 비슷한 또 친구들을 모아서 그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눈덩이를 굴려가는 거. 그렇게 내 타겟 풀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 세그먼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작더라도 확실한 센터 오브 그래비티, 확실한 타깃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중심이 돼서 더 크게 확산이 될 거거든요. LG에서도 올레 TV가 나왔는데 굉장히 화질이 높았대요. 화질이 탁월한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일반인들이 사기 어려웠는데 그거를 그렇게라도 화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화면을 되게 크게 해놓고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은 게이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질에 굉장히 민감한 게이머들한테 어, 이 LG 올레드 TV 새로 나온 고감도의 TV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먼저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눈 내리는 그 결정까지 잘 보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와 이거 대박이다. 눈이 진짜 눈처럼 보인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 경험을 그 유저들이 입소문을 내는 거. 그래서 초기 마케팅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게 그렇게 좋다면서 하면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A급 을 하거나 어떤 틈에서 딱 그것만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시면 그 타겟을 뾰족하게 가져가 그 한 사람만 만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그 한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무엇을 뭐 하고 이런 커피는 어디서 먹고 뭐 운동은 어디서 하고 주말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타겟 페르소나 고객이 될 텐데 타겟 페르소나보다 더 좁혀 들어간다고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요즘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핵 개인화 말씀드렸죠. 요 옴니버가 제일 첫 번째 키워드라면은 맨 마지막 키워드가 올해는 원 포인트 업이에요. 순서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거지 단어 영어 맞추느라고 이게 덜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22년도 제가 트렌드 할 때 23년도에 맨 마지막 단어도 개인의 서사였어요.
그런 것처럼 그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성공 공식이야.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성공한대. 모든 사람의 성공 방식이 나한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디즈 상세 페이지에도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해 보신 분들 남들이 그 돈 된다고 해서 따라가서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고 다 돈 벌었나요?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 강점이나 내 장점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이건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우르르 따라가서 해 보다가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나랑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와서 인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원 포인트 업이라는 부분에서도 트렌드 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남들이 하는 다 성공 공식 딱 정해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내가 접근 가능한 그 정도까지 그 실천 가능한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다운 거죠. 사실 나답다는 말이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어 뭐 쉽기도 해 그러니까 흔하지만 쉽지 않게 우리가 접근되는 게 왜냐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거 진짜 나다움이 뭐지? 왜냐면 이미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의 취향이 나한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본연의 모습, 본질적인 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걸 찾는 게 되게 어렵은 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이 외부적으로 나한테 준 것만 내가 굉장히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천 가능한 거 내가 지금 어떤 큰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 북극성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때 지금 내 발 앞에 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루를 실천하게 되면 어 진짜 나답게 자기 계발이 된다. 그게 나다움이고 그게 나다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추구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게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자기 지향성이에요. 음 작년에 Z세대 책에도 그런 얘기 추구미 나왔는데 디토sob이라는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왔었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향하는 바를 내가 알고 그거랑 비슷한 결이 비슷한 브랜드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언가 디토소비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어 무엇을 산다. 그럼 나도 따라 사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지향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물건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거를 나도 따라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추구미 자기 지향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아야 내 브랜드를 만들 때 내가 지향하는 걸 내 브랜드에 녹일 수가 있고 그 브랜드에 녹아져 있으면 타겟 고객도 '어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거 이런 가치네.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 나 좋아하는데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적 있잖아요. 그거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준 사례, 잘 전달한 거, 어떤 컨셉이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나한테 와서도 그걸 잘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뭐 커리어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서 어떤 커리어 핏을 진단한달지 나는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강점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와디즈 준비하고 이미 사실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런칭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제가 하려고 했던 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러분이 있는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잘 발굴을 해서 그 잠재력을 가지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은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를 찾는 작업을 와디즈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되게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뭐 다 알려져 있는 성공 방정식의 뇌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없는 거를 아직 없는 거를 새롭게 배워 가지고 한다거나 새롭게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 괴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편하게 가려면 나한테 편한 거, 나한테 쉬운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내가
수월한 거 내가 하기 좋은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럴 걸 찾고 그거를 조금 더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갈고 닦아야지 내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하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처럼 돈 못 벌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무 괴롭고 내 강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펼쳐놓고 조합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에 있는 거는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왜냐면 더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무언가 목표를 세우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그걸 해 보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다음 프로젝트도 할 수 있고 내 브랜드의 성격이 그렇게 계속 깎아져 나가거든요. 그러려면은 어 내가 정한 타겟 한 명, 아까 한 명을 맞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명, 핵심 코어 타겟의 한 명의 니즈와 욕구를 찾은 다음에 고거 한 가지만 한번 맞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 고객이 반응이 어떤지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가 되면 '아 요거는 먹히는구나. 아 이거는 별로 반응이 없구나.' 여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대부분 또 많이 포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면 인제 나는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상품을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내 코어 타겟이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뾰족하게 찾아서 그거에 맞춘 내가 상품을 내놓고 아니면 내놓고 거기서 그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수정해 나가시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작은 경험들을 많이 해 보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죠. 지금 개인도 소소한 나만의 경험을 쌓는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기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불편한 사람은 누구지?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옛날엔 그 일을 왜 하려고 했지? 그러다가 그때 왜 그걸 포기했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나는 어떤 환경에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보고 생각해 보고 정리하다 보면은 그게 좁혀져 나가거든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번 YDJ 1-2 단계에 들어 있는 그 워크지에 보면은 꿈 리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보통은 우리가 미래의 뭐 위시 리스트 뭐 비전 보드 이런 것처럼 미래의 꿈을 적는 건데 제가 이번 워크지에는 어 과거의 꿈의 역사라고 해 놨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꿈을 초등학교 때는 이런 꿈을 꿨고 내가 대학교 때는 이런 걸 원했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되짚어 보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쪼끔씩은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왜 하려고 했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안에는 나의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은 내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걸로 좁혀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과정이죠. 내가 어떤 어 소소한 경험 쌓기라고 했잖아요.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해 보고 그거를 하는 과정을 공유하세요. 내가 적어 보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때 그게 쪼끔 더 콘텐츠가 완성이 되거든요. 완성이 된다는 거는 더 나아져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람들은 이제는 너무나 완벽한 것보다는 날것의 것을 더 훨씬 좋아하는 게 트렌드예요. 이미 그거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그게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내 과정을 파는 거예요. 다 완성된 걸 파는 게 아니라. 내 과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그 사람들이 내 브랜드에 내 삶에 개입하게 되죠. 그걸 보고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군요.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군요.' 그때 뭔가 내가 성취를 하게 되면은 고객들도 나랑 같이 내 브랜드를 키운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이돌이 데뷔 직전부터 뭐 VOD나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일상 연습생 시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돌이 나중에 잘 됐을 때 '아 쟤 내가 키웠어.' 이런 마음으로 팬들은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생산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공유를 하면서 고객과 소통하는 거. 그거 자체가
상품이 된다는 거. 그렇게 쭉 빌드업 해 나가야지 마지막에 뭐가 딱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사람들은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딱 하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가치관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이런 기록과 공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 왔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소스 좀 찾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또 다른 많은 어 데서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브랜딩 할 때 강조했던 어떤 결과 맞아서 요 콘텐츠 뽑을 때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는데 한번 소리 안 나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나오면.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딱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았는지도 궁금해.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우선 다 쭉 적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다, 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는 시간을 가졌어.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지는 게 되게 많거든. 그렇게 우선 한번 다 적고 난 다음에 걔네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뭔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나는 자전거 타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고민을 했었어.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시장에 뛰어들어도 가능한 것. 그래서 수영을 가지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분 수영 모자 파시는 분이에요. 근데 되게 예쁘고 수영복이랑 수영 모자랑 하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펼쳐나 보는 거 제가 워크지에 넣어놨고 VOD 영상에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내 삶을 조명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고 교수님 채널 진짜 약간의 존버의 기간이 길잖아요. 엄청 길죠. 하루하루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날들을 어떻게 엄청나죠. 또 버텼는지. 그 수능 볼 때도 있잖아요. 어쩌면 내가 찍은 게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240점 아, 맞았는데. 되게 일말의 희망을 항상 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있죠. 매일같이.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될 수 있어. 왜 못해? 할 수도 있지. 약간 주문처럼 맞아요.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될 넌 원래 거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데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일부러 그래서 할까 말까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를 딱 하는 그냥 거지. 얘기- 할 거야? 그럼 내가 허풍쟁이. 뱉은 게 있으니까 계속 내가 움직이게 되는구나. 허풍쟁이가 되고 풍쟁이가 아닌 사람처럼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예,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나는 그래서 프리랜서 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얘기해. 너 팔로워 200, 300 상관없어.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올려. 그러면 너의 친구가 또 친구가 프리랜서 찾는다고 할 때 소개해 줄 그치, 거야. 그치.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다 그 과정을 항상 보여줬었어. 저 프리랜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을 퇴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러한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내가 내 이메일 주소 써놓고 이력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라 이렇게 써놨어. 진짜 그렇게 연락이 왔어. 아, 진짜? 나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 대부분이 그렇게 찾아오고 뭐든지 그냥 퍼뜨려 놔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든 누구는 뭔가를 해줘. 요즘에는 뭔가 엄청난 경력 이런 것보다도 맞아. 자기가 이걸 한다고 이렇게 열어놓은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그거를 전공하고 그것만 했던 사람보다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거기서 오는 신선함. 맞아. 여러분, 알리셔야 돼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거 무조건 퍼뜨려 놓으라는 거. 그거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지금 뭘 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거. 이코노미 프로세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SNS에도 이런 거 한다고 올리시고 주변에도 나 이거 하려고 한다라고 올리시라는 거. 꼭 그런 전문 영역을 많은 경력이 없더라도 기존에 내가 했던 것과 이 새로운 걸 붙여서 나만의 무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찾아준다면 그게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로 튜닝이 되는 거예요. 매번 나갈 때마다. 뭘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일을 찾고 싶은데 네일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죠. 호라고 하는데. 네. 그랬더니 전 좋아하는 게 없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다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더한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거 있지 않을까? 아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행가 맛집이래요. 그건 다 좋아하죠. 그걸 누가 싫어해요. 그러면 진짜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스로를 한번 관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피상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고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남이 안 봐도 하고 있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죠. 거 말고. 예, 이런 걸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멋진 것 같고 누군가 보면 좋아요를 누를 것 같은 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그 특강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맥이 같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찾는 거, 그것들은 남들이 뭐라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을 할 때 내가 기쁜 거, 그걸 찾는 건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수익화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놓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그 변주를 줘야 된다는 거. 그게 돈 버는 강점 세포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제가 이번 와디즈의 1, 2단계에 넣어놓은 거. 그거를 뽑는 과정.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게 컨셉을 만드는 과정이 3단계 워크샵이거든요. 그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것들을 꺼내놓고 이미 내가 가진 것들,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게 원포인트 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강점이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내 잠재력 안에서 꺼내는 나의 어떤 에센스를 가지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사람들의 욕구가 뭔지, 그 니즈가 뭔지를 찾아서 그거랑 맞닿는 점, 그걸 스윗스팟이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가 내 상품이 되는 포인트예요. 상품화를 할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까 그분도 수영 얘기했잖아요. 수영복 내가 수영 좋아하니까 나는 수영에 관해서 뭐? 근데 나는 만드는 걸 좋아해. 그래서 수영복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꾸미는 거 너무 무료한 것 같아. 수영복이 다 너무 재미없어. 재밌게 만들어서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수영복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서 같이 수영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플러스 남들이 원하는 거를 맞닿는 그 지점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처럼 너무 획일화된 수영복을 원하지 않고 나를 좀 빛나게 해주는 독특한 수영복을 원한다. 재밌는 거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타겟 고객이 되는 거죠. 나는 그거 좀 너무 비싸서 그냥 쭉 매대에 있는 거 살래. 나는 그 수영복은 수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사람은 내 타겟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되게 뾰족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뾰족하게 이야기하려면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나다운 거, 제일 내가 하기 수월한 거, 그걸 가지고 상품화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원포인트 업은 작년에 스피노프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시 가져왔는데 스피노프라는 거는 어떤 핵심적인 걸 그대로 두고 거기서 좀 약간 각을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도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 핵심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한 다음에 확장하는 거, 조금 변주를 주는 거, 그리고 다른 거랑 결합해서 조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를 스핀오프라고 해요. 이건 브랜드가 특히 불황기에 완전히 새로운 신상품을 내놓기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뭔가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용을 조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스핀오프예요. 있는 거에서 조금 변형해서 내놓는 거. 그리고 고객들도 너무 그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던 고객들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된 거를 또 살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고객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서 나온 건 나 무조건 좋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약간 변형을 주는 거. 그래서 이미 뿌려놓은 내 고객에 대한 팬, 내 브랜드에 대한 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품도 번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윌 아시죠? 윌. 우리 헬리코박터 얘기하는 윌이 이런 펫쿠르트. 윌이 헬리코박터 프로젝트로 윌이 되게 유명한데 이거를 펫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갑자기 어른들이 먹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를 했다가 바로 펫 시장으로 갔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근차근 조금씩 변주를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에 나왔죠, 브라운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저지방으로 나왔어요. 저지방으로 나왔다가 애들이 먹는 거, 맛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해가지고 부모 안심 솔루션, 아이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씩 바꿔갔죠. 그러다가 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윌에서 조금씩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왈은 뭐예요? 완전히 타깃이 다른 거죠, 이거는. 펫시장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조금씩 변주를 주는 거. 타겟을 바꿔보기도 하고 상품을 바꿔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핵심 기반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그대로 두고 업종을 바꿔보는 거. 컬리도 뷰티 컬리가 나와서 이제 뭐 식자재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뷰티 상품도 판매를 하고 푸첸도 뭔가 건강 잡고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 어떤 비즈니스가 머물러 있거나 브랜드가 좀 올드해질 때 조금 더 영하게 가려고 이거 영 브랜드를 만들 때 브랜드에서는 많이 해요. 뭐 뒤에 뭐 숫자 붙여가지고 타겟을 조금 더 영하게 간다든지. 왜냐면은 고객들이 계속 그 로열티가 있으면 고객들이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내 타겟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브랜드도 같이 늙어가거든요. 그러려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브랜드 그 타겟 고객은 같이 가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신규 브랜드, 신규 타겟을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스핀오프예요. 그러니까 타겟을 바꾼다는 거는 어, 새로운 수요 타겟으로 확대를 하는 건데 그때 제품을 어떻게 스핀오프 하냐면 이제 매일 분유파는 데잖아요. 성인용 단백질을 한다던가 대교도 애들 학습지인데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그렇지만 학습지라는 코어 컨텐츠는 그대로 있는 거죠. 타겟을 변주만 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너무 시니어 시장도 커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 시장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읽어야 그들한테 맞는 우리 어떤 거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시장 중심의 신규 수요를 가져가기도 하고 폐시장으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이드 프로젝트는 뭐냐면 부캐랑은 좀 달라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내가 원래 뭐 IT다, 마케팅이다, 뭐 어떤 분야에 있으면 그 업을 그대로 두고 시간을 내서 그 본업이나 관심 영역이랑 조금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부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약간 변화를 준 거를 외부에서 하고 있거나 다른 팀과 하고 있거나 그걸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퇴사했을 때 더 큰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그 핵심을 놔두고 그거를 중심으로 변주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 핵심이 되게 똘똘해야 돼요. 우리 똘똘한 한 채 얘기하죠. 똘똘한 아이템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되게 쏠쏠한 수익성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공간 사업을 해요. 공간 대여. 그러니까 공간 대여 여러 가지가 있죠. 파티룸도 있고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사진관, 연습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공간 대여를 하고 있어요. 공간 임대 사업인데 그거를 하나를 하다가 또 다른 종류의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무인으로 한다고 볼 때. 그래서 무인 공간 임대인데 그걸 무인으로 만약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연습실, 뭐 댄스 연습실을 했어. 그런데 내가 무인으로 공간 임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에서 그거를 활발히 알려서 검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나가다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사람들과 모임을 하려고 할 때 모임 장소를 빌리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하려고 정하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온라인 장사한 거예요. 오프라인에 공간을 빌려주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온라인 마케팅을 내가 배워서 하고 그걸 내가 많이 실행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도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온라인 마케팅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거를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간 사업을
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연습실에서 사진관으로 가고 스터디 카페로 가고 뭐 파티룸으로 가고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진관을 했으면 그거 무인 사진관을 만약에 했으면 그거를 개수를 많이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노하우가 쌓인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 그게 스핀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근데 내가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에 굉장히 능해졌어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을 또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럼 전혀 어, 다른 일이잖아요. 공간 대여랑 온라인 마케팅 강의는. 근데 내가 그걸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고 내가 거기에 강점이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센터 오브 그래비티. 공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시장에 많지 않을 거거든요. 공간 무인 임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그 타겟 고객은 내가 공간 사업 하고 있는데 이거 온라인에서 잘 검색되게 하려면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꾸려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 이미 그 사업도 많이 해보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핵심 어,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스핀오프를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어, 공간 임대라는 거, 무인이라는 거를 그대로 두고 거기서 업종만 바꿔갈 수 있겠죠. 아이템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를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거는 더 큰 부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메인이 뭔지를 여러분이 먼저 세우셔야 돼요. 개인이 스핀오프 하려면. 그래서 나 무슨 일에서 뭐 해서 돈 벌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 내가 맨 앞에 줄 세울 게 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핀오프를 어떻게 할지. 근데 여러분 N잡이라고 해서 A하고 B가 전혀 다른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근데 A라는 메인을 놔두고 B는 A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프로젝트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만약에 쿠키나 커피나 이런 걸 내가 팔고 있어 쿠키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음료랑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커피를 여기다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메인으로 팔고 있는 건 쿠키나 파이나 이런 건데 여기다 음료는 커피를 같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팔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사람들이 가끔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구독 서비스를 해서 내 파이도 뭐 2주에 한 번씩 가게 할래. 그러면 그게 스핀오프인 거예요. 프로젝트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자, 원포인트 업은, 요거 단순히 내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정하는 과정이다. 이게 트렌드 코리아에 나온 377페이지인가? 어제 거기에 나온 문구예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동안 브랜딩 강의나 뭔가 자기 발견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인정해야지 그걸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사서 한번 경험해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느낄 때 나는 넥스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나를 인정할 수도 없고 세상에 내놓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 요게 요즘 돈 된다더라. 이 사람이 이걸로 얼마 벌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거기를 쫓아가게 돼요. 그럼 아까 말했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괴리가 굉장히 커서 나는 계속 허덕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진 걸 펼쳐놔 봐야 돼요.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쫙 펼쳐놔 보고 그걸 지그재그로 엮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될 만한 건지도 또 각을 틀어봐야 돼요. 시장에 먹히는 건지 팔리는 건지 어떤 사람한테 파는 건지 아까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누구랑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이렇게 돈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디에는 시간을 쓰고, 그래도 어디에는 돈을 쓰는지를 보셔야 내가 가진 그 코어 컨텐츠가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거,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형시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내가 이미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니즈와 맞닿아야 하는데
그 타겟을 정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타겟이 정해주는 순간 그게 컨셉이 돼요. 나는 누구한테 팔 건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트렌드 코리아의 첫 번째 섹션에 나온 얘기가 이번에도 아보아라는 거가 그 세그멘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타겟팅을 좁혀서 들어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가진 거를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원포인트 업이다. 정말 제가 쓴 줄 알았어요. 트렌드 코리아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오늘 쭉 설명드렸던 작은 성취 그걸 한 번, 두 번 해보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걸 수정해 나갈 때 내 프로젝트나 내 브랜드나 이게 단단해지고 그게 더 시대가 원하는 걸로 가게 되고 나도 더 편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한 번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시간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축적해서 교정해 나갈 건데 아무거나 했었을 때 그렇게 시간을 쓰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그냥 돈 된다고 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꾸준히 교정해 나가고 튜닝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거가 아닌 내 알맹이가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교정하는 시간을 쓰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석을 잘 닦아나가는 일을 평생 해 나간다면은 계속 수정해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더 잘 될 일만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버릴래 할 일을 깎아나간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내가 가진 걸 인정하는 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 그렇게 뾰족하게 가려면 내 브랜드를 컨셉화 시켜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미국은 밝은 시간이라 굉장히 상큼하네요, 여러분. 네, 에스더님 질문 있으세요? 튜닝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트렌드 강의지만 또 역시나 자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시대가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핵 개인화 시대, 호명사회, 나를 무엇으로,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나의 업을 무엇로 설명하고 어떤 형용사를 쓸 것인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무엇으로 불려주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렇게 나를 인정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 엄청나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해서 내가 실현 가능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품화 시키려면은 작은 프로젝트를 해서 실행해 보시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게 이제 1차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은 금요일 밤 10시, 미국은 금요일 새벽 5시겠네요. 내가 오늘 이제 낮에 했지만 두 번째 트렌드 강의를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거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것들만 뽑아서 브랜드로 연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트렌드 워크샵이 제가 해마다 그냥 트렌드를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워크샵을 했었는데 이번 와디즈 펀딩에 들어가 있는 거는 3단계부터 이 트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내 브랜드에 어떻게 녹일지 각각이 나의 사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워크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을 잡으면서 동시에 트렌드에 맞춰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스토리도 그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워크샵을 준비를 했고요. 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디즈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제 4일 남았나? 그래서 그냥 대놓고 빨리 사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 산 사람들 빨리 지금 와디즈 등록하시고 워크샵 3단계에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네, 귀에 쏙쏙 와서 박히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방에 방이 여러 다른 방에서 오셨을 거예요. 방에 어땠는지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도 올려주시고 와디즈 오겠다는 약속도 꼭 해주세요. 이게 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